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3부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magnetic dipole momen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작은 직사각형 회로, 즉 폐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 거기서 발생하는 magnetic moment μ가 그 회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I와 그 회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A, 그 두 가지를 곱한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μ는 I 곱하기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즉 magnetic moment의 크기가 IA라고 한다면 그 방향은 어느 방향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직사각형 회로를 경계로 하는 그 전선이 쌓고 있는 면적의 법선 방향, 즉 N방향이 바로 그 magnetic moment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나타내면 μ는 IA 곱하기 N 벡터가 되겠고, 이 N 벡터가 바로 그 면적의 법선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직사각형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서 magnetic moment가 발생을 하는데, 이 직사각형 회로는 magnetic moment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자장이 있었을 때 magnetic force, 즉 자기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첫 강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선 밑에서 자석을 놓고 전선이 전류를 교류 전류를 갖고 있었을 때 힘을 받는다고 했었고, 그 전선이 힘을 받는 것만큼 자석도 힘을 받는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magnetic dipole이 자기장을 뿜어내는 것과 동시에 외부에서 오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해서 본인도, 즉 그 직사각형 회로도 자기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어떤 힘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일정한 균일한 자기장이 이 직사각형 회로에 힘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G축으로 지금 균일하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직사각형 회로는 즉 G축에 대해서 법선 방향 벡터 N이 세타만큼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소별로 힘을 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각각의 성분들이 맞은편의 어떤 성분과 반대 방향의 전류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한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전후 좌우에 있는 전선은 작용하는 힘의 점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회전력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즉 Y축 부분에 두 개의 힘은 일단 무시를 하고, X축 부분의 힘을 보면 마찬가지로 합력은 0이지만 이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는 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토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토크의 힘은 우리가 아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공식이 저 아래에 있는 타우는 F 곱하기 A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magnetic dipole moment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긴 모멘트, 즉 IAB에다가 B를 곱한, 즉 자기장의 크기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IAB가 되고 거기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바로 저희는 토크를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뮤B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벡터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타우는 뮤 크로스 B가 되고, 이렇게 표현한 토크는 전기장 하에서 있는 전기 분극이 갖는 토크, 즉
P 크로스 E와 상당히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토크가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기계적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기계적 에너지를 알 수가 있다면 다시 가상일, 즉 virtual work을 통해서 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상일은 살짝 각도를 바꿨을 때, d세타만큼 바꿨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바뀌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계수는 바로 토크 타우가 되겠고, 이 식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우식, 즉 뮤비 사인 세타를 대입을 하면 바로 du는 뮤비 사인 세타 d세타가 되며, 이것을 정적분을 하면 바로 아래에 있는 식, 즉 u는 마이너스 뮤비 코사인 세타 플러스 c, 이런 식을 저희가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가 어떤 상수임에 관계없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뮤랑 b가 평행할 때, 다시 말해서 세타가 0일 때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u 값이 최저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저, 즉 미니멈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얻은 이 가상의 일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 이 내부 에너지 U는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에 주입하는 에너지를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요건 일부의 에너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전체 에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에 대해서 가상일을, 즉 가상, virtual work을 우리가 적용하면 결국 그 시스템에서 작용하는 힘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그네틱 다이폴이 자기장 하에 놓여 있었을 때 이 마그네틱 다이폴이 갖는 기계적 에너지 U sub mech, 저 빨간색 박스에 있는 식이 되겠죠. 그것은 마이너스 뮤비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것을 벡터 노테이션을 하면 마이너스 뮤 닷 b가 되겠습니다. 이 식은 우리가 대응하는 식으로서 전기장 안에 있는 전기 분극이 기계적 에너지, 근데 이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구했을 때 U는 마이너스 P 닷 E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virtual work를 통해서 힘을 구하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저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전부였기 때문이죠.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한쪽은 마이너스 뮤 닷 B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P 닷 E. 그런데 이 컨텍스트 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 분극은 저 에너지가 전부고, 자기 분극에서는 저 에너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상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Umax 마이너스 뮤 닷 B는 진정한 에너지라고, 즉 진정한 내부 에너지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의 fake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fake 에너지를 갖고도 진짜 힘을 왜 구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할 텐데, 조금 힌트를 드리면 다른 에너지 텀들은 내가 이 다이폴을 움직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변하는 요소는 이 부분만 변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에너지가 내가 걔를 움직이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구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어차피 변하지 않으니까 요 일부분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어도 실제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기 에너지의 경우에서는 아까 U는 마이너스 P 닷 E가 진정한 true 에너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기계적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회로가 있고, 그 회로가 XY 평면에 평행하게 놓여 있다고 생각합시다. 다시 말해서 그 직사각형 룹의 법선 벡터가 Z축 방향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또 Z축 방향으로는 자기장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직사각형 룹이 여기 있지만 좀 과거로 들어가서 과연 여기에 우리가 직사각형 룹을 놓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상해보면 먼저 무한히 먼 곳에서, 즉 자기장이 무한히 먼 곳에서 우리가 룹을 가지고 왔을 때, 자, 무한히 먼 곳은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무한히 먼 곳에서 직사각형을 여기까지 가져왔을 때 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면 거꾸로 얘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우리가 떼어서 먼저 B 전선이 무한히 먼 데에서 지금 X2 자리까지 왔을 때 우리가 그 자기장이 이 전선에 주는 힘에 반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W2가 되겠죠. 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고요. 시스템이 전선에 주는 힘을 F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2까지 F2 dx를 곱하면 되는데 힘에다가 변이를 곱한 게 되겠죠. 그 dx는 미소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대입을 해주면 이것은 마이너스 I 곱하기 B 적분하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2까지 BX dx가 될 것이고, 같은 논리로 1번 성분, 즉 전선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1까지 우리가 끌어들이는데 해야 되는 실제로 이제 시스템이 그 전선에 주는 힘에 반해서 해야 되는 일, W1은 마이너스 적분하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1의 F1 곱하기 d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 식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했으니까 실제로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두 성분을 합치면 아래에 있는 박스에 있는 식처럼 W는 마이너스 I 곱하기 B 적분하기를 X1부터 X2 BX dx가 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W가 우리가 이 직사각형 회로를 무한에서 요구에 지금 있는 자리에 시스템이 주는 힘에 반해서 해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축적된 에너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수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용수철을 우리가 만약 힘을 줘서 압축을 시키면 힘이 축적이 되겠죠. 근데 에너지가 축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용수철이 우리한테 미는 힘을 우리가 반해서 일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수철이 저하는 힘에 반해서 한 일이 용수철 안에 축적이 되고, 이걸 떼면 그만한 에너지를 뿜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자기장이 1번 위치와 2번 위치에 매우 유사하다면 이 가정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이 직사각형 룹이 매우 작을 때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 적분식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왜냐? B가 상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B가 적분 안에서 나올 수가 있고 구간이 X1에서 X2이기 때문에 단순히 X2에서 X1을 뺀 게 되고, X2에서 X1을 뺀 것은 길이가 되니까 직사각형 룹의 길이가 되니까 A가 돼서 A 곱하기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단순한 가정을 통해서 이 전체 기계적 에너지, 즉 use of 맥은 W와 같고 이것은 마이너스 I 곱하기 AB 곱하기 대문자 P, 그 중에서도 앞에 부분은 magnetic dipole moment인 뮤가 되니까 대체를 해서 마이너스 뮤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에서는 좀 단순화 시켰죠? 어떻게 단순화 시켰죠? 바로 왼쪽 전선이나 오른쪽 전선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단순한 가정이었죠? 직사각형 룹이 워낙 작아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1차 근사한 것까지 생각해서
변화가 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이번 장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같습니다. 지금 같은 직사각형 룹이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1번에는 B1이라는 필드가 있고 2번에는 B2라는 필드가 있었을 때 과연 힘의 함량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1번에 있는 힘은 마이너스 IB B1, 2번에 있는 힘은 IB B2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F sub X는 IB 가로 열고 곱하기 B2 마이너스 B1이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직사각형 룹이 매우 작다고 하면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근사를 통해서 B2는 B1 플러스 라운드 B 오버 라운드 X 곱하기 델타 X 1차 근사시킨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서 델타 X가 A라는 것을 감안하면 B1 플러스 라운드 B 오버 라운드 X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윗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F sub X는 IAB 곱하기 라운드 B 오버 라운드 X, 우리말로 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가 되겠죠. 편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 룹에 외부 힘이 해주는 일, 해줘야 될 일,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지금 현 위치까지 오는데 해줘야 되는 일을 보면 마이너스에 적분하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f sub x dx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a 곱하기 ab 적분하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라운드 b 오버 라운드 x dx인데 dx 길이는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db에 대한 즉 b의 미분항에 대한 적분형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b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뮤 b가 되겠습니다. 즉 무한대에 있는 그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 즉 기계적 에너지가 같은 형태, 즉 앞에와 같은 형태인 마이너스 뮤 b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왜 이 직사각형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장의 미분값에 비례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에너지는 B에 비례하는데 힘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그레이디언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은 use of Mach, 즉 기계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뮤 닷 B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마이너스 뮤 닷 B가 이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를 대변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의 에너지죠. 왜냐? 일부분만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 에너지를 갖고도 전체 시스템이 느끼는 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도대체 다른 에너지 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길래 우리가 일부 에너지만 갖고도 전체 시스템에 기여하는, 전체 시스템이 느끼는 그러한 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은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